안녕하세요. 주르세배 줄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영상으로 보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들 만큼 좋은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왔던 책 그릿에 대한 건데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엔젤라 더커스의 테드 강연도 또 너무 유명하죠.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바로 이분인데요. 이 테드 영상은 아마 안에 못 보셨더라도 이 커버 화면만큼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회수만 해도 1000만 뷰가 넘는 정말 엄청난 유명세를 탔던 테드 강연인데요. 이분이 테드에서 본인의 그릿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던 것이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요. 그 당시 미국 각계 기업, 교육, 심지어 정부에서까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그 이후에 이 그릿에 대한 연구와 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 노력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었는데요. 한국에는 2016년도에 이 그릿이라는 책이 처음 이제 출간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죠. 특히 이분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 그릿 연구가 교육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알게 됐을 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 작가는 학교 선생님이기 이전에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소위 남들이 말하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본인 스스로 봤을 때 가르치는 일이 자기 운명이라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월급 차이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본인도 스스로 밝힐 정도였으니까 그런 선택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이 가르치는 거에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공립학교 수학교사로 직업을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지능이 높은 것과 학업 성취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자꾸 목격하게 되면서 이 학업 성취 결과가 높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연구에 몰입하게 돼요. 아이들의 학업 성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모든 사례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아이들의 지능, 그 소위 말하는 IQ는 물론이고 부모의 직업, 또 부모의 경제적 수입, 또 출신 학교, 또는 아이의 그 친구 관계, 이런 것까지 세세히 관찰하고 학업 성취 결과가 높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사와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학업 성취 결과가 높은 그 학생들 사이에서 물론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른 점들이 존재하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릿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NBA 그 농구 선수들 그런 훈련 과정에서도, 또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도, 또 기업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각 분야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였던 거죠. 그 이후로는 이 저자 엔젤라는 이제 여기저기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그릿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끈기, 근성, 이렇게 말하면 얼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끈기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그거 말고 진짜 공부 잘하는 비법, 아니면 진짜 성공의 비결이 뭔지 듣고 싶어 하는 게 또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시킬 때에도 아이가 끈기를 더 가질 수 있게 가르치려는 그런 노력 대신 학습 스킬에 대한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대부분 두고 있죠. 어떻게 하면 진도를 더 빼고 또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토플 시험에서 좀 더 점수를 잘 받게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스킬적인 부분에 대부분 이제 초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분명히 이 천재적인 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공감을 살 만큼 끈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과학적으로도 밝혀냈고, 심지어 사람들은 끈기가 중요한 건 다 안다고 하면서도 끈기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거의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냥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 진짜 신박한 뭐 기술, 스킬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죠. 근데 무엇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그런 끈기나 근성이 없으면 사실 모든 공부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스킬을 아무리 가르쳐 봐야 아이에게 오래 남아있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공부도 공부지만 아이들 공부 얘기는 잠시 내려두고 우리 어른들 나 자신에 대한 인생부터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다들 성공한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이 습관들 그대로 쭉 몇 년간 흘렀을 때 분명히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테고, 또 얼굴에 주름만 더 늘어있고 또 흰머리도 늘어있을 거고 그냥 그렇게 늙어가고 있을 텐데, 그런 걸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또 받아들이기 참 싫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결국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변화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고, 차라리 정답을 알려주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답을 드릴 테니까 그 대신 꼭 하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이 책 86페이지에 보시면, 네, 86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86페이지에 이렇게 펴보시면 본인의 그릿 점수를 측정하는 테스트지가 이렇게 있어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 가셔서 그릿 테스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걸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한 이 책은 꼭 사셔서 두고두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10문항이 있고 한 문항당 1점부터 5점까지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5개 중에 답을 하나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10개의 지문을 합쳐서 그래서 총 합이 50점이 나오면 이제 만점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총점이 만약 50점이 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릿에 있어서는 만점을 받은 거고,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테스트지를 보면 바로 이 안에 성공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자, 1번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1번 문항은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소홀해진 적이 있다. 이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이 5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5점에 체크를 한다는 것이 가장 그릿이 높다라는 거겠죠? 또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소홀해진 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점수가 1점이기 때문에 그릿에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항을 봤을 때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적이 없어야 그릿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 때문에 기존 것에 소홀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 성공 공식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자, 그럼 두 번째 문항도 한번 볼게요.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2번 문항인데요. 여기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1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릿이 낮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말자. 나는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릿의 공식. 자, 3번 문항도 볼게요.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5점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러지 않아야 그릿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세웠는데 자꾸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가면서 결국 하나의 그 목표를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문항에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간다. 여기에 바로 이제 답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번. 나는 노력가다. 이게 문항인데요.
매우 그렇다가 당연히 5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조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노력을 나는 해야겠다. 이제 이 10가지 문항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릿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릿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녀에게도 이 그릿하는 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내가 결국 끈기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이 테스트지를 보면서 억지로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막연히 끈기가 중요하대, 끈기를 가져야 해 이렇게 말하면 알긴 알겠는데 뭐 마음만 먹다가 금세 또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끈기 있고 이 그릿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테스트지에 사실 정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입식에는 강한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이대로만 따라한다는 건 또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은 이 그릿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이 저자의 그릿에 관련한 연구 중에 가장 희망적인 것은 그릿 점수는 후천적으로 노력 여부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내가 이제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또 남은 인생만큼은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좀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나 이유가 어린 아이들보다는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그릿 테스트지에 있는 10문항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시작해도 좋고 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처럼 이 10문장을 매일 같이 읽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는 정말 좋은 가정교육이라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학습적인 그런 스킬 교육에만 관심을 쏟기보다 그 베이스 저변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 그릿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치를 더 두고 실천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